내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의 딜레마입니다. 이현주 의원의 독설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번에는 또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서 집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속내는 짐작이 갑니다만 정치판을 좀 흐린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내 목을 치려면 쳐라. 굴하지 않겠다. 비장합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막을 때까지 탈당을 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찌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속내 같아요. 총선에서 조국 수석과 맞대결하고 싶다. 얼마든지 붙을 생각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누가 물어봤냐고. 누가 물어봤나요? 예. 자, 본인은 이제 부산 쪽에서 출마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물러나시라고 일단 말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10%는 고사하고 5%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5%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후보를 내고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숙식하며 뛰고 계신가. 1%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심판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냐. 청와대 조국 수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총선 차출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분들만 나오시면 좋다. 차라리 다 나와서 우리가 한판 붙어서 정말 그때는 야권 대통합을 하고요. 보수 대통합을. 그렇게 해서 민심을 받들어서 우리가 운동권 이제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이 강경하게 지금 막아서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중대를 하면서 어떤 자격으로 정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빠지면 사실은 이 강행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통과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는 막아낼 때까지 끝까지 나는 안 나갈 것이다.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좀 과했죠. 네. 좀 자중할 필요가 있고. 자당 대표를 찌질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드문 진짜 그러니까 처음 이게 들어보는 정치가 노선 차이가 있어요. 이현주 의원은 보수 대통합 이야기하고 손학규 대표는 중도 대통합을 이야기하죠. 민평당이랑. 아니, 노선 차이가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제 말은. 아니 다 때리잖아요, 이현주 의원 지금. 모두 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모두 까기를 하고 당내에서 어쨌든 자기 노선을 메인스트림 주류 노선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내부 투쟁을 하는 거죠. 이원주 의원 얘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이현주 의원의 페이스북 이것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으로 알고 계셨다고 그러면 그건 죄송합니다. 예, 고영신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이현주 의원의 속내가 뭔가 알 것도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 아니에요? 지금 바른 미래당이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어쨌든 이 바른 미래당이 현재대로 가지는 않을 거고 또 어쨌든 저분은 한국당으로 해서 부산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대충 다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가기 전에 지금 노이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말씩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정치는 말로 오는 것이고 그 말의 품격이 바로 정치의 품격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손학규 당 대표 이전에 정치적으로도 대선배고 연배로도 아마 아버지 뻘도 더 될 겁니다. 그런 분한테 찌질이 어찌니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의 자질이 있는 겁니까? 기본적인 정치적 자질 그런 양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분들이 노이즈 마케팅 해갖고 근데 결국은 또 성공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찍어야 하는데 저렇게 막 떠들고 찍은 분들이 투쟁력 있다 했다 해가지고 또 가서 꾹 찍고 그러고 나서 내 손가락을 잘라야 하니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정 교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 울고 싶은데 뺨 좀 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뺨 때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은 지금 손학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상당히 정치적인 경륜이 상당히 높은 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몸 덩치도 좀 키우려는 그런 속셈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지금 조국 민정수석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부산에 영도여고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도 출신이고 그리고 영도하고 중구가 이번에 이 지금 같은 선거거든요. 중구에 있는 고등학교 해강고등학교를 조국 수석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남녀 대표끼리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국 수석은 별로 뭐 지금 당장 총선 놓을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몸값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상당히 이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어렵게 지금 중구 영도 그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은 분이 과거 영화감독 각경택 씨의 동생이 지금 지금 당협위원장 어렵게 맡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와 이현주 의원이 내려오면 지금 아닌 밤에 홍두깨인데 하고 엄청 긴장할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지금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마음은 바른미래당을 떠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 부산에서 후보로 출마하고 싶은데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계산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시거든요. 근데 몸값이 올라가겠어요? 예? 몸값이 올라갈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혹시 영화 극한직업 보셨나요? 뭐 하도 유명해서 거기에 압니다. 유명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갈비인가 치킨인가 수원 왕갈비 치킨. 제가 똑바로 돌려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정치는 없었다. 정치인가 망치인가 이현주의 극한 정치. 그러니까 저거는요. 정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를 망가뜨리려고 망치로 파괴하는 겁니다. 정치를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정일남 교수. 정치가 아니란 말에 동의하고요. 예.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 지금 이현주 의원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자, 본인을 오늘 또 좀 패션을 보니까 지금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던데 예. 박근혜 패션 따라하기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그 사진을 보니까 안에 하얀 브라우스 그리고 밖에 검정 옷 그리고 헤어스타일까지 네. 아주 닮았더라고요. 글쎄 뭐 저런 거 따라하지. 그다음에 뭐 출마하지도 않겠다는 조국 수석하고 자기를 맞상대로 놔두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발언할 때마다 손학규 대표 잡고 늘어지지. 이게 저게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정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성 교수의 발언도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어떻게 등장했냐면요, 정치에. 과거 2012년에 전재희 의원이라고 광명에서 18년 동안 의원을 하셨던 분을 이기고 아주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내내 야당의 대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선의 그 공격수였는데 결국은 욕하면서 담는다고 결국 박근혜 패션을 따라하고 이제 박근혜스럽게 하고 이제 자한당까지 이제 가려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이런 상황이 참 개탄스럽고요.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하철 9호선에 언주역이 있습니다. 이 언주역에서 내리는 분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여러 가지 제가 전부 이게 5분 패널이 다 이게 이현주 의원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옹호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현주 의원은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비판하는 거는 탈당의 명분을 쌓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언젠가는 이제 총선 앞두고 탈당할 겁니다. 그럼 이게 3단계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보수 대통합을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 이게 3단계 한번 플랜으로 보이는데 이걸 과연 이게 철새라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당하게 볼 거냐? 저는 이제 이익의 변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이걸 이게 철새랍니다. 그러나 이제 가치나 철학이 바뀌어가지고 당직을 바꾸면 이거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의 쭉 말을 보면 정권에 대한 현 비판을 보면 상당히
가치 철학에서 아주 정당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 따라서 그 가치나 철학이 바뀌어가지고 당정을 이적했기 때문에 정치 철새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는 이런 변신은 이현주의 변신은 한마디로 이제 무죄다. 이게 제 주장. 네. 5분이 워낙 공격하니까. 예, 애쓰셨습니다. 뭐 시청자한테 편하겠죠. 본 마음.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